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처음 영상을 열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동차가 무엇입니까?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자동차는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자동차의 Q240입니다. 이 자동차는 NF 소나타 트랜스폼에도 동일한 엔진이 부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소개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는가, 고장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어제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촉매 효율과 관련된 고장이었다 그랬습니다. P0420, 0430, P2096 이런 것들이 아마 떴을 것이다. 그런 조건일 때 정비 범위는 공연비 희박을 개선하는 정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진의 파워가 균일한가를 보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도 공연비 희박을 잡는 것이고, 점압 브라그를 정비하는 것도 또한 공연비 희박을 잡는 것이며, 냉각수 온도를 제어하는 것, 라지타 캡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공연비 희박을 잡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비했을 때 대강 정비 시간과 정비 비용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냉각을 시켰습니다. 냉각된 상태에서 1시간 전에 시동을 걸어서 웜업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기가스의 온도를 체크해 봤습니다. 선선합니다. 곧 압축 불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압축말 온도가 낮다, 그런 뜻입니다. 압축말 온도가 낮아지면 RPM이 다운됩니다. 역시 연소 불량을 일으키는 것이고, 배기가스에서는 HC 가스가 발생하는 것이고 CO 가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곧 연비가 나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가속감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경고등이 켜졌을까?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을 보니까 157,587km입니다. 라이트를 켰을 때 계기판의 모습입니다. 현재 공전 모드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경고등 켜졌죠? 어떤 경고등인가? P0420, 0430, 2096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그랜저 TG 자동차고요. 세타2 엔진입니다. 고장 코드 P2096, 후방 촉매 옐로우 시스템 ORB 희박이라고 나왔죠. 뱅크 1입니다. 산소 센서에서 희박 피드백 신호가 이 이슈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고장 코드는 소개를 하겠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센서 데이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쭉 온오프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쪽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갑니다. 현재는 그쪽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 엔진 아이들 제어 상태가 온, 드라이브 상태 오프 상태, 흡기압 센서 1.29, 1.23 볼트입니다. 0.3바로 나와 있습니다. 엔진 부하는 30%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엔진 토크를 줄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배터리 전압은 13.9에서부터 14.12까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보이십니까? 배터리 전압이 바뀌는 게 가운데 보이죠? 그리고 냉각수 온도는 87도씨로 나옵니다, 현재. 그리고 퍼지 밸브 듀티라고 되어 있죠. 18.5%입니다. 보정 중에 있습니다. 인젝터 분사 시간 1, 2, 3, 4로 나왔는데요. 2.46ms로 나옵니다. 산소 센서 전압입니다. 뱅크1 S2 0.1, 0.7, 0.6도 나오고요. 다양하게 피드백을 하고 있죠. 산소 센서 뱅크1 0.62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RPM이 625, 27 이 정도 나옵니다. 공연비 순시 보정에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의 깊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 CVVT UG DUT 학습값 마이너스 4.9%입니다. CVVT UG DUT 학습값 6%로 나오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 캠샤우트의 CVVT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해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캠샤우트 실제 위치와 목표 위치가 약간의 편차가 있을 뿐이고요. CVVT 밸브 UG DUT 15.2% 현재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 속에서 자세히 볼 수 없어서 어떤 내용인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계기판에서 켜졌던 경고등까지는 지워졌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센서 값을 통해서 엔진에서 무엇을 정비할 것인가 이미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감을 못 잡을 겁니다. 이유가 뭔가 엔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룸으로 왔습니다. 더블 오버헤드 캠
4중 샹트 16 밸브로 되어 있습니다. 실린더가 하나, 둘, 셋, 넷, 4개의 기통이 있다는 얘기고요. 한 기통당, 한 실린더당 밸브는 4개씩, 4, 4, 16, 16개의 밸브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자동차는 V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좀 쉽습니다. 엔진룸의 전체 상태를 봤을 때 거기서 거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냉각수 보조 탱크입니다. 근데 물이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엔진 라지타 속에 있는 물은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라지타 캡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전에 캡이 1.1바로 나옵니다. 안 좋죠. 압력을 높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서 냉각수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지타 캡도 불량이 났습니다. 캡에 대한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압력이 생겼을 때 보조 탱크로 넘어가지 못하고요. 내부에서 압력을 견뎌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캡은 불량이 났고 또 압력도 높았고 냉각수의 비중이 얼마로 나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을 체크해 보십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냉각수를 샘플 채취했습니다.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도가 나오는지 보죠. 이 자동차는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20 이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튜브를 보니까 여러분 냉각수가 들어있는 모습인데 여기가요. 제 손가락에 있는데 파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이 자동차의 냉각수는 상당 부분을 깎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뭐였죠? 엔진 오일입니다. 이 스틱을 통해서 샘플을 채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일 스틱을 빼보니 이 보이십니까? 코팅이 된 거 새카맣게 코팅돼 있죠. 고열 속에서 끓어서 농축됐다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보면 윤활성이 없습니다. 이 자동차는 부드러운 가속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오일을 교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정비할 것이냐? 답 나왔죠.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엔진의 토크가 균일하지 못한 것을 균일하게 한다. 그게 엔진 오일이다. 또 하나 엔진의 온도에 의해서 연료 분사를 줄입니다. 들어오는 공기량 대비 연료 분사량이 부족해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피드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온으로 나오겠습니까? 저온으로 나오겠습니까? 고온이든 저온이든 희박이라고 했었죠. P2096 촉매 이후 산소 센서 너무 희박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가스로 나갈 때 공연비가 희박하게 나간다. 그러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권정우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여러분 첫째 엔진 오일, 둘째 냉각수, 셋째 캡이었습니다. 이 자동차 또한 예외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P2096이 결코 촉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엔진에서 제어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자, 트로틀 바디입니다. 여기가 보이십니까? 여기 부분, 여기가 트로틀 바디입니다. 이 부분에 오염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트로틀 바디 오염까지 클리닝을 할 예정입니다. 곧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냉각수는 부족하다고 그랬으니까 냉각수는 냉각수 클리닝하고 냉각수 보충해주고 캡 바꾸고 엔진 오일까지 처리한 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던 센서 데이터를 보면서 곧 스파크 플러그 캡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제가 지금 예상컨대 약 이틀에서 3일 예상을 합니다. 2, 3일 동안 정비 과정을 준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작업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엔진 오일을 지금 뽑는 중입니다. 색깔이 붉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심각합니다. 이런 오일이 들어있으면 소음이 커집니다. 소음 작은 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엔진 오일 뽑을 때 거품의 정도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곧 제 엔진오일을 뽑았더니 초콜릿 색깔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자동차를 맡겨주신 선생님한테는 아직 보고 안 드렸고요. 현재 이 엔진오일은 클리닝제를 넣고 돌려서 클리닝을 한 다음에 브랜딩유를 넣을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클리닝을 하지 않고 브랜딩유를 넣어서 운행을 하다가 2-3천 킬로 길게는 한 5천 타고 오셔서 또다시 오일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엔진 오일을 교환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때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과를 보는 게 아니다. 한 단계를 더 거치느냐 덜 거치느냐 그 차이만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한테 클리닝을 하는 걸로 예고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클리닝 자일을 넣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시간째 됐는데요. 흡기압 센서 전압이 바뀌었습니다. 퍼지 밸브 듀티 제어값 달라졌고요. RPM도 달라졌고요. 공연비 학습값, 공연비 중부하 이거 보정량도 좀 달라졌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니지만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클리닝이 다 끝날 시점 되면 또 냉각수까지 세팅이 되면 또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재미로 정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동차 냉각 장치 클리닝 냉각수 비중을 정비하는 폐하 값을 정비하는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면 여기가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캡으로 회수되고요. 저쪽으로 들어가서 엔진을 돌아서 라디에이터 캡 쪽으로 흘러나와서 클리닝 됩니다. 필터가 있죠. 클리닝에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냉각수 비중을 수시로 체크해가면서 완성이 될 때까지 4시간 동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작업 중에 있는 냉각수입니다. 정비 전에 20도 했죠. 어젯밤에도 했고 아침부터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몇 도로 보입니까? 12도 정도로 보이죠? 현재 이 자동차에서 냉각수가 다 끝났을 때 현상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현재 폐하값을 보겠습니다. 폐하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낮은 상태입니다. 폐하값을 올려서 완성을 시킬 겁니다. 곧 비준이 완전히 세팅이 되면 폐하를 조정해서 이 자동차의 냉각장치가 최성능을 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장비 돌아가는 소리, 쿵짝쿵짝 소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하는데 냉각수 교환을 하면 1시간 이내 보통 30분, 20분 이 정도로 생각하고 방문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간단하게 20-30분 동안에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주변에서 하시고요. 저한테 오실 때는 최소한 4시간 이 정도 선 그리고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너무나 나쁜 상태여서 클리닝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곧 현재까지 지금 냉각수 클리닝을 한 시간이 한 6시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작업을 하면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클리닝률을 빼내고 브랜딩률을 넣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냉각수 클리닝 하는데 한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오래 걸렸죠. 냉각수 비중이 높아도 오래 걸리는데 이 자동차는 냉각수 비중이 낮았지만 pH 값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내부의 pH 값을 변화시키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이거 깔때기를 꽂아서 냉각수 레벨링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조 탱크에 물 여기까지 있었죠. 여기까지 가득 채워놨습니다. 여기까지 있는 거 냉각수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캡은 0.9바짜리로 끼우기 위해서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아이들 상태에서 냉각수의 레벨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레벨링 끝난 다음에 클리닝유가 좀 들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동을 하면서 내부 클리닝을 한 다음에 브랜딩유로 넣을 예정입니다. 장시간 동안 냉각수 클리닝하는 장면을 중계해 드릴 수 없는 점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요. 냉각수 교환은 밑에 드레인 코크를 열어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장비로 순환식으로 교환하고 있다. 이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빼고 있는 이 오일은 만 이틀간 클리닝을 하고 나서 오일을 넣기 위해서 빼는 중입니다. 잔유를 제거하고 이제 오일이 들어갈 겁니다. 보십시오. 전에 보셨던 기존의 오일을 빼낼 때 많은 거품이 있었죠. 그 거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일을 빼내고 도대체 또 잔유가 얼마나 남았을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께 소개할 건데 오일이 안 나오는 모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밀어내기식 잔유를 제거할 겁니다. 과연 얼마나 더 나오는지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일의 색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용하는 오일을 빼낼 때 클리닝을 해서 나오는 오일의 색깔
색깔, 전에 사용하던 오일과 클리닝유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게 폐유인지 클리닝유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지경으로 엔진 내부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분들이 속도를 내고 다니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인데 주로 저속 운행을 하는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윤활 장치가 변질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오일 스틱입니다. 오일 스틱을 뽑았을 때 검게 코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 내부의 오염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엔진의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운행을 했는지 낮은 조건에서 운행을 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는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으로 아마 정비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자동차를 맡겨주신 선생님 또한 고생하면서 며칠간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출근하셨을 텐데 그 고생이 이제는 낙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분 좋은 자동차로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동차 맡겨주신 선생님한테 가끔씩 정비 과정을 영상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권영우TV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촬영하다 보니까 2번씩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통보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통보를 하게 되겠지만 현재 엔진 오일을 콕을 열어놓은 상태로 하룻밤 재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겸 10시간 정도 됐는데 여기서 잔유 제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보시고 잔유 제거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같이 보시죠. 콕을 열어서 보고 있는 중인데 나오고 있는 게 보입니까? 자, 제 손바닥에 잘 나오고 있죠? 이런 상태로 1시간 이상 빼낼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넣으면 오랫동안 깨끗한 청정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나옵니다. 불어내기를 하기 때문에 바람 나오는 소리도 들리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이상 이렇게 잔유 제거를 하다 보면 안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오일 콕을 잠글 것이고 신유를 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기계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있죠. 맞습니다. 기계덩어리입니다. 뭐 알겠습니까? 자동차 메이커에서 추천해주는 오일이 가장 좋은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안 되면 글은 삼가해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고요. 생각이 기계덩어리에 불과한 건데 좋은 오일, 나쁜 오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있는 대로 시동만 걸리면 타고 다니는 것도 한 방법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아끼는 분이라면 성능 좋은 자동차를 원한다면 고급 자동차를 선택하기보다는 오일 하나로 최상의 컨디션을 통해서 좋은 성능의 자동차를 만끽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성능의 자동차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성능, 즉 배기량이 낮은 자동차를 가지고도 배기량 높은 자동차의 성능을 낼 수 있다면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불어내기로 지금 2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오죠? 떨어지는 게 맺혀 있는 정도인데 그냥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잔유 제거가 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엔진 오일을 주입했습니다. 보십시오. 엔진 오일이 들어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너무나 투명해서 어디까지 들어있는지 모르겠죠. 현재 이런 상태고요. 물론 잔유 제거하고 나서 넣은 상태라서 깨끗합니다. 그리고 코일입니다. 스파크 플러그를 뺐어요. 간극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현재 0.95 나옵니다. 두 번째 거는 보니까 0.95가 채 안 되고요. 세 번째 건데 얘는 0.9가 안 됩니다. 마지막 거는 1.0 나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플러그 갭은 비정상적입니다. 갭을 조정해서 장착할 것입니다. 스파크 플러그 대충 맞춰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이 영상 참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플러그 갭에 따라서 실린더에서 불꽃의 전파 길이가 달라진다. 그 말은 뭐냐면 연소실 공간에서 여기가 실린더의 연소실이라는 가정을 하죠.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연장을 해서 이 위에 공간, 좁은 공간이 여기가 이제 연소실이 되는 건데 이곳에 스파크 플러그가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불꽃이 발생할 때 불꽃의 크기에 따라서 전체 면적을 연소시킬 것이냐 부분적으로 연소시킬 거냐 그 차이인 겁니다. 플러그 갭이 일정하면 또 그 갭이 잘 맞으면 연소실에 있는 모든 혼합 가스를 폭발을 잘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강 뭐 좀 좁고 넓은 상태로 놔두면 어느 쪽 실린더는 완전 연소, 어느 쪽은 뭐 부분 연소 이렇게 되면 배기가스의 속도가 균일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산소 센서를 통해서 감지되는 배기 온도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그 불꽃의 전파 거리를 균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가깝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소 범위가 달라진다. 그거는 뭐냐면 스파크 플러그로 오는 불꽃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곧 여기서 2만 볼트의 불꽃이 나오느냐 3만 볼트의 불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소실 내에서 연소 범위가 달라진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 갭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플러그 갭을 조절해서 공회전 상태로 시동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엔진의 진동 상태라든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동을 안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그냥 엔진 소리를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배기구 상태도 한번 볼 예정인데 이제 정비가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기름 부른 장소 닦아내면 이 자동차는 완성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배기구입니다. 저 안쪽에서 물방울이 밀려 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께 배기구의 소리를 한번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꼈습니다. 여기서 배기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이 권영호 TV 채널을 이용해서 그랜저 자동차의 240 모델입니다. 이 자동차가 정비되는 과정을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무엇이든 좋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해결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해주는 여러분들의 정비업체에 가셔서 꼼꼼하게 엔진 점검과 정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동차의 성능이 좋았으면 언제든지 최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대기 오염을 막고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의 돈을 지켜주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재산을 지켜주는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끝까지 권영호 TV 채널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열렬한 구독자 여러분께 더욱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는 말씀으로 오늘 여기서 방송 종료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여기 영호자동차고요. 정비 과정을 중간중간에 촬영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사실은 욕심이 생겨서 유튜브에 올릴 각오로 촬영하느라고 선생님한테 보고할 영상 또 촬영용 영상 이렇게 이중으로 찍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못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엔진룸을 열어놓은 상태고요. 아직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시동을 걸어서 다 체크를 했고요. 이상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그리고 정비 과정의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지 못한 거, 그거는 유튜브용 촬영 때문에 그랬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런 모드에서 촬영해서 연결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다 됐고요. 엔진룸까지 닦아서 본네트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엔진룸을 닦아놓은 모습까지 보여드리느라고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룸이 너무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당히 닦는 걸로 일단은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 기다리신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십시오.